한 왕국이 쓰러지고 또 다른 왕국이 막 폐어나던 시대.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그가 온몸으로 겪어낸 시대와 그가 남긴 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중량, 그의 삶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500년이나 이어졌던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정말 피와 격동 속에서 태어나고 있었어요. 바로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14세기 말 한반도는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던 곳이었습니다. 낡은 것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그 자리를 차지하던 그런 시대였죠. 배신과 기회, 충성과 야망 같은 것들이 서로 뒤엉켜서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폭풍의 한가운데 변중량이라는 학자이자 시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그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받아낸 하나의 기록과도 같았습니다. 이 변중량이란 사람은 참 두 개의 세계에 동시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한쪽 발은 저물어가는 고려에, 다른 한쪽 발은 떠오르는 조선에. 이 거대한 그림자들 사이에서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길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위치에 있죠? 그의 스승은 고려의 마지막 보류이자 충신이었던 정몽주. 그런데 그의 장인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이었어요. 와, 이 아슬아슬한 관계, 이게 처음부터 그의 운명에 아주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앞을 내다보는 눈과 용기는요,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조선 건국의 흐름을 바꾼 그 결정적인 사건에서 말이죠. 1392년이었어요. 변중량은 훗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스승 정몽주를 제거하려는 그 끔찍한 계획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제발 이성계 집으로 문병 가지 마시라고 정말 간절하게 말렸다고 해요. 다가올 핏바람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정몽주는 길을 나섰고 선주교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사건으로 500년 고려는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요, 변중량이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학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도 그의 꼿꼿한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권력 앞에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은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1394년, 그는 정도전 같은 개국공신들이 정치와 군사 권력을 모두 쥐고 있는 건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섭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세워진 왕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쓴소리를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한 발언이었죠. 결과는 예상대로 했습니다. 그의 직언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는 곧바로 체포되어서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머나먼 땅 영해로 유배를 가게 되어 거친 시대의 폭풍 속에서 그는 이렇게 홀로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 했던 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유배지에서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좀 잠잠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양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폭풍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죠. 바로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변중량은 바로 그 다툼의 한복판으로 다시 휘말리게 됩니다. 1398년, 역사의 제1차 왕자의 난으로 기록된 그 밤. 바로 이 밤이 변중량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방원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정도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쿠데타였어요. 그날 밤 궁궐은 왕자들의 야망이 부딪히면서 그야말로 폭력과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잔혹한 운명의 장난이 펼쳐집니다. 변중량이 무슨 제목으로 처형당했는지 아세요? 바로 정도전의 일파라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는 바로 그 정도전의 권력 독점을 비판했다가 유배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정적과 한패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다니. 이게 바로 원칙을 지키려 한 사람에게 시대가 가한 가장 잔인한 농담이었습니다. 정치와 폭력은 한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순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남긴 글, 그의 영혼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이 부러진 붓처럼
변중량의 삶은 시대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꺾여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 아래에서 멈춰야만 했죠. 하지만 그의 영혼은 춘당 유고라는 시집에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예술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잔혹한 정치를 이기고 살아남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칼과 권력이 지배하던 시대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변종량의 시는 그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원칙을 지키며 살았던 한 인간의 삶을 우리에게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모든 걸 집어삼키는 듯한 그런 거친 세상 속에서 과연 시 한 편이 가진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시대를 넘어 그의 시를 읽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